오늘은 쪽파밭입니다. 이제 쪽파를 심은 지가 2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2주가 되었으면은 이 시기에 추비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쪽파는 9월 중순까지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시기에 쪽파 싹이 나온 다음에 쪽파 잎끝이 이렇게 마르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꽤 잎끝이 마르고 있는데요. 이런 잎끝이 마르는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쪽파 심는 방법,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꿀팁, 그리고 추비 방법, 어떤 추비를 주셔야지 잎끝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비계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쪽파를 심어둔 쪽파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쪽파를 심은 다음에 쪽파 싹이 잘 나온 다음에 2, 3주 정도가 되면은 한 쪽파 크기가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이제 자라거든요. 그때 이제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1차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 쪽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쪽파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심어줬는데 쪽파가 한 10대 개로 벌써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 다비성 작물이고 그 다음에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50일에서 60일 정도면은 이 쪽파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이 추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쪽파를 심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쪽파를 지금 심으시면은 한 11월 초중순에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월동을 해서 내년에 씨앗을 받을 용도로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마 일찍 심으신 분들은 고온 때문에 이 쪽파가 많이 죽은 그런 밭도 있을 거고요. 병해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요 며칠 전에 애벌레들이 마구 달라붙어 있었는데 제가 방제를 한번 해줬더니 지금은 벌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오늘은 쪽파를 심어 볼 건데요. 쪽파 심는 시기는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입니다. 가을 쪽파죠. 여름 쪽파도 가능하고요. 일찍 심어서 나오는 쪽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파들은 우짜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이 쪽파나 파 같은 경우에는 이 병해충 때문에 약을 수시로 뿌려줘야 되고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심는 이 쪽파는 이렇게 쪽파씨를 구입하셔서 요 위쪽 부분만 잘 잘라주시고 끝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위로요. 요 끝에 부분만 잘 잘라주신 다음에 미끄럼 충분히 하시고 비닐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쪽파만 하나씩만 꽂아주시면은 요것 같이 쪽파가 이렇게 한 군데 다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1차로 이제 분할이 된 상태고요. 조만간 이게 한 4, 5개 늘어난 것이 8개,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비가 한참 오지 않았는데 곧 비가 오면은 이제 얘네들도 왕성하게 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추비가 꼭 필요하고요. 추비를 주실 때는 복합비료를 주세요. 복합비료를 주실 때 칼슘 비료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시기에 칼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끝이 마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병해충, 해충 때문입니다. 고자리파리에 의해서 요 밑에 뿌리 밑에 토양 속에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를 받아서 이 끝이 마르고 전체적으로 작물이 죽는다고 하시면은 병이거나 아니면은 보통 고자리파리 피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주시거나 밑거름 하실 때 꼭 토양 살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고자리파리 같은 해충들을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토양 속에 고자리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파리같이 생긴 놈이 여기 와가지고 알을 까고 그 알에서 깨어난 그 구더기가 이 뿌리 속이나 이 줄기에 들어가서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이 작물을 고사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잎끝이 마르는 이유는 바로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잎끝이 말라요. 잎끝이 마르고 그리고 쌩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칼슘을 주셔야 되는데요. 연면 시비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연면 시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비를 주실 때 칼슘 비료인 질산칼슘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물조루에다가 질산칼슘을 말당 한 30에서 40g 정도 넣어서 녹여서 물 주실 때 물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게 잎끝이 마르는 이유는 바로 물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칼슘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붕소와 함께 주셔야 되는데요. 이 물을 주게 되면은 칼슘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하시려면은 물을 꾸준히 대주셔야 돼요. 요 작물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요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조로에다가 질산칼슘을 넣고 물을 줄 겸 칼슘을 줄 겸 이 작물 잎과 뿌리에 충분히 뿌려줄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물과 칼슘을 주시면은 이렇게 잎끝이 마른 증상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벌써 이렇게 벌레가 아직도 있네요. 이게 나방벌레들이 이렇게 파 위에 있다고 하시면은 수시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벌레 그냥 놔두시게 되면은 금세 이 쪽파를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벌레가 있다고 예찰을 하시면은 바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슘 결핍 증상이나 이게 가뭄, 그러니까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비닐을 하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 이렇게 이 끝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비닐을 치고 쪽파나 대파를 심으시는 게 좋은데요. 비닐을 치게 되면 요 안이 아무래도 물기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봐도 지금 물기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비닐을 치시고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비닐이 없게 되면은 이 수분이 여기과 같이 금세 날아가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거나 연면십이나 관주를 해주시면은 물이 한동안 요 비닐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이 되면은 날이 선선해지면은 요 안으로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좀 가뭄에 취약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쪽파나 대파 같은 경우 모든 작물도 이렇게 비닐을 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가뭄 때문에 이 물 부족 때문에 이 흙이 말라서 이렇게 칼슘 결핍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비를 주면서 이것도 함께 뿌려줄까 합니다. 제가 밭을 장만할 때 항상 쓰는 게 이 님케이크인데요. 님케이크를 밑거름 할 때나 추비 줄 때 항상 요 위에다가 뿌려주곤 합니다. 토양살충제를 좀 적게 사용하고도 요 비료 효과도 보실 수 있고 토양 속에 있는 벌레도 확실하게 예방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요걸 뿌려볼까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보통 제가 보여드리는 님케이크랑 좀 다릅니다. 님케이크에다가 카란자라는 것이 들어간 님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성 비료인데요. 토양 속의 해충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비료 성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박이에요. 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살충 성분이 들어간 그런 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님 오일을 짜고 남은 그런 유박과 카란자 오일을 짜고 남은 카란자 박이 들어간 요 기능성 유박입니다. 즉 님 케이크가 80% 들어가 있고요. 카란자 박이 20% 정도 들어갔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님케이크만 뿌린 거와 이 님케이크에다가 카란자박을 함께 뿌린 것을 실험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토양 속에 넣은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새롭게 나왔길래 오늘은 여기다가 추비 겸 토양살충제 겸 해서 요 위에다가 함께 뿌려줄까 합니다. 오늘은 쪽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는 것은 내년에 종자로 쓸 쪽파요. 이렇게 쪽파 직접 종자까지 키워서 이 쪽파 종자를 굳이 구입하지도 않고 이렇게 매년 쪽파를 키워서 드실 수 있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심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추울 때는 쪽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심어 주셔야 돼요. 쪽파는 이거 윗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싹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쪽파 싹은 이 쪽파를 심을 때 그 당일날 해주시고, 이렇게 쪽파를 하나씩만 이렇게 쏙쏙 심어 주시면은 쪽파가 금세 싹을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물을 추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10리터 정도 되는 물조류입니다. 여기다가 한 20g 정도 질산칼슘을 넣어서 잘 녹인 다음에 물 주듯 충분히 뿌려주시면은 물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칼슘도 연면시비 겸 관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시면은 금세 잎도 파릇파릇해질 거고요. 그리고 왕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먼저 질산칼슘과 복합비료를 넣은 것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비료는 100이라고 보시면 질산칼슘은 한 10에서 20% 정도 주시면 돼요. 지금 시기에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님박과 카란자 박이 들어간 카란자 오일을 짜고 남은 박이에요. 이것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